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뭐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원하는 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챗 GPT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마법의 단어 같은 걸 원해요. 요 단어 넣으면은 확 되는 게 뭐 있냐. 있긴 있어요. 뭐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든가 무슨 스타일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 그 재미는 있지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스타일로 하면 되게 웃긴 게요. 가령 뭘 써줘 그러면 그냥 쓰거든요. 이거를 해밍웨이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되게 건조한 문체로 써줍니다. 오. 섹스피어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오 그대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사용법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과 단계성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한 번 질문을 해서 완벽한 대답을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도 그렇게까지 성능은 안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질문에 나의 모든 의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뭐 후랭이 TV가 잘 되려면 어떻게 채널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좋은 콘텐츠를 그렇죠, 올리시고. 그렇죠. 좋은 콘텐츠를 해서 구독자와 상호작용에 힘쓰시고 뭐 이런 되게 뻔한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후랭이 TV가 뭐 30만이 됐을 땐 어떤 콘텐츠가 좋으며 아니면 50만이 됐을 땐 어떤 콘텐츠가 좋으며 그리고 앞으로 10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좀 비교하는데 미스터 비스트와 비교해서 우리 TV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알려주고 이런 포인트 저런 포인트 부동산 뉴스와 무슨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탁탁탁탁탁 찝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찝어줬을 때 얘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딱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이렇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10가지를 네가 찍어줬는데 이 중에 세 번째 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단계적인 겁니다. 구체성과 단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과 얘기를 한다. 술 한잔 마시면서 요즘 이 프로젝트가 안 풀려서 말이야. 친구랑 얘기를 하면 그걸 자 내가 설명해 드리니까 네가 한 번에 답을 해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 술자리 내내 2시간 3시간 하다가 얘기 나눴던 것들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괜찮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스텝별로 이렇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도 얘가 답하는 거에서 그럼 이 다음 이게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체성, 단계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해요. 그리고 또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문구들 되게 좋았어요. 작가님이 정리해 놓으신 네. 챗 GPT가 좋아할 만한 네네. 문구들이라든지 그런 마법의 문구 그런 것들 그 재밌는 거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감정적 호소에 약해가지고요. 네.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다 테스트를 해보셨군요. 예. 저는 특히는 질문 안 해봐가지고. 제가 테스트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논문에서 오픈 AI에서 논문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구를 쓰면 한 7에서 8%더 정성스럽게 답을 해준다는 거죠. 더 양이 많아져요. 진짜 웃긴다. 또 재밌는 게 얘가 서양권에다 보니까 네. 팁에 민감해서요. 뭐 이거 잘 얘기하면 팁 10달러 줄게. 그러면 또 얘기를 잘해요. 실제 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웃긴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재밌는 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든지 네. 뭔가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참 어렵다. 네. 뭔가 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럴 네. 때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드라마나 너무 이런 걸 보니까 네. 갑자기 주인공이 펑 하더니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니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 그런 걸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천재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업무에서 자기 거라지 왜 거기서 그 월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어요. 그 맥켄지에서 만든 뭐 문제 해결의 그 과정도 있고요. 상황 판단이 그거예요.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좋은 예측이 나오면 그게 예측인 거고 나쁜 예측이면 문제점 파악이에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면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요. 이것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대안 제시입니다. 그 제거하는 게 좀 재밌으면 창의적 대안인 거죠.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갑자기 잘하게 돼.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타고난 사람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게 타고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문제적 남자에 나갔을 때 네. 그 전현무 씨가 되게 유명한 그 고시 삼관왕이에요. 네. 어려운 뭐 앵커라든가 아나운서 다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면접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외모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한 거죠. 왜 그런지를. 그때 이제 그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과정을 이제 담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저희 그 전문적 남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이 질문은 옥스퍼드 대학의 입시 문제였습니다. 아니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걸로 사람을 뽑아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토론 해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충동적인 것 같으세요?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고 이제 죽기까지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리지 않았습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 로미오가 16살이고요. 네. 줄리엣이 13살인 거예요.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애들이 이러냐면 전형적인 중2병인 거죠. 딱 그 나이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결혼하고 죽기까지 이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아, 일이군요. 해도 네, 아니고 네, 일이군요. 네, 네. 뭐 한 달?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 일주일. 주말 빼고. 월요일날 만나서 금요일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는 충동의 화신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원래 로미오가 원수가인 케플러가의 그 파티에 가가지고 줄리엣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원수가의 파티에 굳이 왜 갔을까요? 왜냐면 1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가 그 파티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줄리엣을 본 순간 샥! 오 줄리엣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 여자 이름이 로잘린이라고. 예. 그 서양권에서는 로잘린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제 서양권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충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의도가 100이면 100 다 충동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저 지금 충동적이라고 얘기하려고. 예. 충동적 얘기할 거야. 그 전현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아마 김지석 씨일 거예요. 아니 왜? 어째서 그렇지? 어째서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따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 면담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그걸 미리 봤으니까. 전현무 씨 왜 그러면 이 로미오가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로미오는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에 빠질 때 오늘은 1단계만, 내일은 2단계, 한 7단계까지는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진 남자인 거를 우리가 충동적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갑자기 너무 로맨티스트가 된 거죠. 전현무 씨가.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거냐라고 한다면 10명이 왔어요. 그중에 1명만 뽑아요. 근데 10명이 다 충동적이다라고 대답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충동적이라고 했는데 1명이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한테 눈이 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1명을 뽑았을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9명 중에 이 1명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유가 그럴듯하면 얘가 뽑힐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현무 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타블로 씨가 그때 한참 힙합하는 그런 그 경연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예선을 하는데 자기가 한 10명 정도 예선 중에 1명을 뽑는데 다들 너무 잘하더래요. 근데 1명은 좀 못했는데 얘가 목소리가 특이했대요. 얘를 뽑았대요. 다들 너무 잘해서 이거는 우열이 비교가 안 돼. 1명은 확실하게 매력적인 목소리야. 근데 기교는 좀 딸려. 라고 했는데 얘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인 거예요. 분석. 지금 상황은 이런 거고 10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10명 중에 5명을 뽑으면 평범한 대답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명 안에 들면 되니까. 1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모 아니면 도인 거예요. 2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내가 안정적인 대답보다는 모험적인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럼 지금 사람이 이걸 원한다라는 걸, 이걸 원하는 걸 알겠어.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뭔가
샤라랑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뿅 이런 거. 그렇죠. 전구 불 켜지듯이. 그게 이제 드라마와 영화의 폐해고요. 실제로 그런 건 드라마와 영화에서만 김수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연습을 하시고 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책도 있고 뭐 맥킨지에서 나온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서 분석하고 이 분석까지 완벽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대안 하나가 바로 그 창의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창의력보다는 분석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작가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로미오는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먼저죠. 네, 일단 그거는 깔고. 네,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먼저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지어내자면 로미오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5일 만에 뭐 그렇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예를 들어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결혼시키려고 아빠가 그런 거예요. 왕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빨리 얘를 빼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 앞에 결단력 있는 남자였지 거기서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다간 자기도 죽고 사랑도 뺏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단력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아, 역시 좀 다르네요. 남다르네요, 다들. 근데 여러분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셜록 홈즈도 비슷하게 속이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줄리엣이 억지로 결혼할 상황이라는 이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으로 가려면 고체적 사고, 그런 지식이나 팩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액체적 사고도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충분히. 내가 질문을 할 때도 뭘 알고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한 질문이 나오는데 잘 모르고 질문하면 이 대답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른다는 거죠. 부동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이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구체적 그렇죠. 정보를 쫙 일단 파악을 네. 다 하고 있어야 네. 그 위에 이제 어떤 추세라든가 그렇죠. 어떻게 뭔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없이 이것만 알려고 하니까 남들 얘기에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그렇죠, 안 좋을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네. 휩쓸리는 거죠. 네네. 결혼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 AI 시대에 네. 아이들의 교육 옛날에 옛날에 저희 때는 뭐 전과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네. 교과서, 뭐 교사용 지도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참고서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아이들에게 좀 이 AI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학습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약간 충격까지는 아닌데 네. 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로 강연을 할 기회가 꽤 있었어요. 네, 게다가 이 강연은 보통은 그 기업에서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네, 한 번은 삼성 계열사인데 최고위들만, 그러니까 리더 중에서도 좀 높은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네, 그런 강연을 딱 했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그 사회자가 질문을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삼성 한 계열사의 최고 리더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온 딱 하나의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자녀 관련된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 아이는요 그런 거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도 모르니까. 10년 있다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지금의 1년, 2년 후가 예측이 안 되는 세상에서 10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한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급변하는 이 환경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들을 자기 걸로 하는 이 과정들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그 사피엔스 했던 그 작가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18년인가 대충 그때쯤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미 AI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한 10년, 20년 있다가는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우리나라 기자들이 또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고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 있어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그 사회적인 스킬을 쌓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스킬을 쌓는 그런 훈련기관에서 학교는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그 강의를 들으셨다니까 뭐 PSAT라든가 피셋. 네, 이런 것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그 전에 시험은 외우는 거였는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주어진 텍스트 자료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 주어진 수치나 그래프를 빠르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예전엔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애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가 아니라
그 내용은 어차피 변해요. 그러면 어떤 텍스트라도 이걸 빠르게 읽고서 맥락은 뭐다를 판단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연습을 자꾸 시키면 앞으로 그 정보는 바뀌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네,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14, 15년 전에 아, 그 제가 행정고시 네. 1차를 준비할 때 네. 당시에 제가 이제 학점 다 팽개쳐 놓고 아, 이제 저런. 인강만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런. 한 1년 정도 네.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교시 행시 1차 2교시였죠. 네네. 자료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자료 해석을 제가 작가님 거를 아, 들었었죠. 그러셨구나. 네. 제가 사실 언어 자료 상황을 다 가르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 전공이 언어랑 상황이고 자료는 그냥 이렇게 부수적으로 한 건데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자료 네, 그걸 들으셨구나. 네. 그때 합격의법학원인가? 뭐 어디 아무튼 뭐, 인강을 예, 몇 제 작가님 번 거를 있었어요. 네네. 네, 작가님 것만 따로 제가 결제해서 이렇게 아, 들었던 네. 기억이 감사합니다. 납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실용적이고 괜찮았죠. 네, 하지만 불합격했다. 제가 이제 혼란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회의 시대가 혼란의 시대죠. 가령 정주영 회장이 전쟁 직후에 네, 자전거 포를 해가지고 네, 돈을 벌었잖아요. 네, 네, 야, 전쟁통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은 전쟁에 나는 그런 기회가 없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농담이고 뭔가 세상이 뒤집히고 혼란할 때 기회가 같이 와요. 사람들이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순식간에 라이프 패턴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패턴이 바뀐다는 건 비즈니스 기회가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던 걸 쓰고 쓰던 걸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필름. 옛날 사람. 요즘 그 20세 밑에 그 네. 대학생 밑에 애들은 코닥 하면 옷이에요. 옷. 옷이요? 옷? 네. 옷? 일단 필름이 뭔지 몰라요. 아, 써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 필름이 설명해주면 아 응답하라에서 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코닥이 화학약품 처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B2B로는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B2C로는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의류 브랜드로. 네, 네. 오, 그럼 코닥은 전자카메라 기술이 없었냐 하면 거의 첫 번째로 갖고 있었던 게 코닥이에요. 근데 얘가 왜 안 했냐?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맞기 때문이죠. 필름을 팔아야지 되는데 필름을 못 팔거든요. 얘는 카메라를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니까요. 글로벌 기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없던 걸 하게 되니까 SNS,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20년, 30년 만에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빵 늘어버렸죠. 이 뭔가 뒤집혀지는데 기회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2, 3년이 그런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재테크도 그렇고 이런 기술도 그렇고 그것들이 만났을 때도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숟가락을 얻느냐. 어차피 뭐 빅테크 기업이 하는 걸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빅테크 기업이 지금 성향을 보시면 틀만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 사람들, 개인들을 채워넣어서 만들게 하거든요. 네. 거기에 기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런 기회는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나한테 저거는 내가 잘하는 거야. 그걸 조금만 응용해도 이게 될 수 있겠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흔히 얘기하는 또 껄무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할 걸. 그때 유튜브 할 걸. 그때 비트코인 살 걸. 아, 그거 나도 생각했었는데. 네. 아, 나 할 걸. 뭐 이렇게 껄무새가 또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면은 하길 잘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재테크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